아,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공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요새?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9월 달에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로 또 하락을 시킬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다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다들 어서 오시고, 일단은 다들 힘드신 상황인데 너무나도 이제 좀 많이 지치셨을 거고, 네, 많이 지치셨을 건데 어찌됐든 뭐 지금 이 상황에 그래도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좀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달 만에 공방으로 또 인사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님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순철님, 정술천님 어서 오세요. 4시 5분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시 5분에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 뭐 오늘 해볼 내용은 10월에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것들과 그 다음에 개별주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수익을 조금 이제 어떻게 챙겨 나가야 될 건지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많이 이제 지치신 상황이실 텐데 지금 뭐 많이 지쳤고 장이 워낙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네. 네, 한여름님 어서 오시고요. 네, 문영수님 어서 오시고. 지금 이제는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슬슬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슬슬 이제 종목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생각을 다들 하셔야 돼요. 갖고 있는 거 어떻게 대응할 거고 10월 달에 또 신규 종목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거고 이런 것들 슬슬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4시 5분에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4시 5분에 일단은 뭐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가 또 가다가 말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 10월 달에 우리가 개별주를 또 어떻게 잡을 건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춤추는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처음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이제 또 하는 공방이라 일단 4시 5분에 다들 이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또 지금 장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천천히 이제 들어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내용은 4시 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신 게 아마 지금 아마 저거 문제 아닐까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아이고, 네, 1856주님 어서오세요. 네, 놀러 오셨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 뭐 수익, 그러니까 신규주로 수익을 보는 것도 보는 건데, 보유주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아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가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시장이 다 빠져가지고, 종목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뭐 계속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감이 좀 잘 안 잡히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할 건지 10월 달에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오늘 내용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 손 놓고 있을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슬슬 대응할 만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손 놓고 있을 타이밍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주도주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10월 달에 조금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월 달, 8월 달에 2차 전지를 매수하신 분들이 특히나 조금 많으실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여기저기서 2차전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2차전지를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아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시장이 이제 얼마나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반도체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어 유니온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뭐 오늘의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뭐 주도주 대응법, 그 다음에 개별주 대응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갈 거고, 부재로 5개월 연속 수익 랠리 이렇게 이제 달아놨는데, 요거는 제가 뭐 계속해서 달마다 수익을 이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그림을 사실 지금은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요거 간단하게 그냥 설문 한 번만 하고 갈까요? 지금 에코프로 혹은 포스코 그룹주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나는 에코프로 그룹주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1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갖고 계실지. 줄리아님도 갖고 계세요? 줄리아님도 갖고 계시는구나. 저희 회원분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춤추는 바다님도 갖고 계시고, 순철님도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에코프로 BM에, 김동환님도 갖고 계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사기가 힘든 종목이었어요. 예, 손미정님의 주순재님 갖고 계시고, 우리 순자님, 신철이님, 문영수님, 하시봉님, 많이 갖고 계십니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미용실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제 이제 저희 학교 후배에, 아내가 하는 미용실에 제가 다녀요. 네, 신철이님, 한여름님 어서 오시고요. 거기를 갔는데, 그때가 아마 한창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 이제 딱 가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언니가 있는데 에코프로로 막 1억을 벌었다더라. 그래서 2차 전지가 진짜 그렇게 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얘기 워낙에 들려오던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이 넘게 와버렸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넘게 나버렸습니다. 하소연 정철령님 확인했고요. 하소연님, 정철령님 갖고 계신 거. 자,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다 반토막이 나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너무나도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전지, 우리나라 앞으로 글로벌 쪽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주요 산업이고 미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밀고 가고 있는 쪽이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가장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왜 이렇게 빠질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빠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을 잠깐은 한번 보고 가야죠. 시장을 잠깐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많이 빠졌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 빠질 건가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 것인가. 1억 마이너스.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대응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요거를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코스닥은 얼마나 더 빠질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한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움직였죠? 그죠? 오늘 코스닥이 분봉으로 이제 가져왔어요. 분봉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움직였죠? 오전에 시작하고 나서 한번 쫙 밀었다가 갑자기 확 말아 올리더니 그대로 오후 돼가지고 확 또 밀어 내려버렸습니다.
요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구간이 슬슬 반대 매매가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반대 매매가. 그죠? 반대 매매가 슬슬 나올 만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당연히 투자자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반대 매매가 안 당하려면, 반대 매매를 안 당하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리 매도를 해놔야지 내일 하한가에 안 팔리겠구나. 그래서 오후장 되면 오후장까지 지켜봤다가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슬슬 많아질 타이밍이에요. 슬슬 지금 이제 저점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만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악재들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 연휴 동안에 추가적으로 나온 악재들이 요거잖아요. 메카시 하원 의장이 첫 퇴임됐다. 요 분이 이제 그나마 민주당과 이 대화가 되는 그러한 이제 아저씨인데 요 분이 이제 해임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해임되고 나서 또 악재가 하나 더 나왔죠. 악재가 더 나왔다라기보다는 심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의 환율 급등.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압박,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생겨나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졌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지고 하원 의장까지 해임이 됐다 보니까 셧다운이 아직까지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죠. 그냥 예산안만 일부만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셧다운이 다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악재가 그대로 좀 더 심화돼서 연휴 기간 동안에 지나가고 나서 우리 시장에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슬슬 제가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한 번 더 악재가 나오면은 코스닥은 750선 정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슬슬 대응해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왜 이제 매매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저점을 사셨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20%가 넘어갔어요. 그죠?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 다 멘탈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저점 구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슬슬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반대 매매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아마 예상컨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시장 안 좋을 거예요. 내일까지는 시장이 분명하게 안 좋을 것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지나가고 나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등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조금씩 나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란님이 지니너스는 제가 굉장히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침에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가 참고용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리는 종목은.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역시 가장 크게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전지를 대응함에 있어서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미스터 마켓을 혹시나 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마다 미스터 마켓에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나 이제 고점 찍었을 때
요때 구간부터 계속 이제 강조 드리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 드리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때마다 한 번씩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언제냐면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할 때마다 이제 사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미스터 마켓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지 라인을 단순히 확보를 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달 전 거예요. 에코프로가 이제 어느 정도 60일선에서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주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주 전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저는 이때에도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매수를 하시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죠?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힘이 없는 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관심이 없는 것은 결국에는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을 이겨낼 만한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언제 대응을 해야 될까? 요거를 이제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 똑같은 영역에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똑같이 아직까지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힘이 안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 물량이 죽어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물량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물량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량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힘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죠? 힘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힘이 없는 건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약간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이제 이 금요일 날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미스터 마켓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코프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때가 아마 요때였을 거예요. 물량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때 당시에 요때 물량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수급, 물량 굉장히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물량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물량이 굉장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을 어느 정도 이겨내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느냐라고 하면, 물량이 죽어 있죠. 그죠? 물량이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죽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부족한 겁니다.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때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뭐 셧다운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금리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약간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건데 다우지수 차트예요. 다우지수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다우 지수를 봤을 때 쭉쭉쭉쭉 올라가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연속 하락을 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2년 연속 하락을 했죠. 그죠? 2년 연속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도 약간의 우려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다우 지수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거 슬슬 꺾일 때 된 거 아닌가? 한 요 정도 3만까지는 한번 조정받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우려감이 슬슬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힘이 약하고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죽어 있어요. 그죠? 수급이 죽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외에 포스코 그룹주도 말씀드릴 때 지지받는다고 사지 마셔라. 매수하지 마셔라. 매수를 할 타이밍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치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자, 에코프로나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 결국에 지금 현재 이 정리를 하는 거는 의미 없어진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적게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낮은 단가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요때 사셨겠죠? 예상컨대 121선에 사셨을 겁니다. 조금 높은 단가에 사셨다라고 하면 요때 많이 사셨을 거고, 요때보다 더 위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는 조금 이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은 많이 떨어지기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정리하기에 저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약간의 이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슬슬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 회피할 수 있는 물량,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슬슬 시장은 한 차례 정도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사실 더 떨어질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예, 사실 아직까지 저점 갱신해버리면, 저점 이탈해버리면 아직까지 조금 더 떨어질 만한 구간은 있어요.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점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선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되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타이밍.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를 한번 접근을 했었던 이 타이밍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이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는 식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잠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비단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뿐만 아니에요. 예, 아까 춤추는 바다님이 장비주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기점으로 실적 정상화될 거다.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4분기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구간에 맞춰서 아마 수급 들어가는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다고 10월에 수익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10월 달이 아무리 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9월 달에 분명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저는 오히려 슬슬 매수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슬슬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살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뭐 갖고 계시는 2차전지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타이밍이 필요한 거고 10월 달에는 잠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살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일단은 주도주가 우리 시장에 두 가지가 있죠. 2차 전지가 있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가 지금 흐름이 장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죠? 반도체가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등등 해서 반도체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 아직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여윳돈 있으시면 잠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10월 달에 수익을 최대한 챙겨 놓으셨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사셔야 됩니다. 아직 아니에요. 꼭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 시작 관심 들어오는 타이밍, 그때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수급 아직까지 죽어 있어요. 시장에 관심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뜻입니다. 강조. 자, 그러면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돈을 뭘로 벌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가 좋은 그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시장은 항상 이 주도주가 버텨줘야 돼요. 2차 전지가 못 버텨주면 반도체가 버텨주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지수가 버텨줍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반도체가 그래도 좋은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그래도 약간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추세는 상승으로 갖춰 놓으면서 그래도 오늘 약간의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반도체는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반도체는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업황 정상화. 요거는 여러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 4분기에 정상화 된다라고 하는 게 무려 2년 만이에요. 2년 만. 여러분들 요거는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반도체가 2년 동안 계속 힘들었다가 이제서야 정상화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아마 최근에 반도체 접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재미를 크게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반도체 접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크게 재미를 못 보셨을 겁니다. 왜? 고점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고점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죠. 수급이 살아있죠. 제가 추석 전에 특집 방송을 하나 했어요. 특집 방송을 하나 하면서 반도체를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추석 전에. 반도체 보셔야 된다. 요게 추석 전에 특집 방송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슬슬 10월 달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감산 기조 계속되고 있고 재고도 줄어들고 있고 물량 정상화가 되고 있고 4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많다. 자, 2차 전지와 약간은 다른 움직임을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보게 되면 바로 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그때 이 추석 전에 요 구간부터 모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부터 이 구간 모아가시면 쉽게 수익 볼 수 있을 거다. 왜 제가 요거를 이 말씀을 드렸느냐? 추석 전에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전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봤을 때 물량은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죠. 그죠? 물량도 지금 고점에서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뜻이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떨어지니까 그대로 이 시장 떨어지는 거 떠맞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살아 있어요. 그죠? 수급이 살아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힘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대덕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말씀 주시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슬슬 반도체를 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를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모아가기에 좋은 종목이에요. 애초에 이제 워낙에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수급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뭐 극적으로 뭐 완전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보통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완전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반도체 대표 종목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철님이 딱 말씀 주셨어요. 대덕전자를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대덕전자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지금은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덕전자는 일단 먼저 지지받는 거 보고 여기서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는 타이밍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침 대덕전자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저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을 노리고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쪽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미 반도체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매수할 만하긴 합니다. 지금 워낙에 수급이 괜찮아서 주성 엔지니어링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소부장 쪽,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 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요 그림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 그림. 주성 엔지니어링, 요 그림, 이런 그림 나올 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요런 그림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런 그림. 자, 이게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어떤 그림인지? 이게 제가 지금 2차 전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고 반도체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잡아줬죠. 제가 그런데 바닥 잡는다고 단순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바닥 잡는다고 단순히 매수하면 될 게 아니라 언제 매수를 해야 돼요?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에.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힘을 받는 구간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힘을 받고 관심을 받는 구간.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쪽은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 쪽은 슬슬 바닥 잡는 그림들이 나와주잖아요. 뭐, 뭐 소부장들 원익 아까 이제 원익 말씀 주셨는데 원익 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뭐 HPS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바닥 잡아주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마찬가지지만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강하게 들어가는 타이밍. 저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슬슬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참고를 해서 소부장 쪽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을 저는 지금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10월 달에는 뭘 사야 되지? 아마 멘붕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살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주도주 지금 살아날 만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도주가 지금 좋은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반대 매매 물량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수급 들어가는 그림까지 일단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10월 달에 주도주 종목군은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주도주 종목군은 반도체를 보면서 개별주를 또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별주. 자, 제가 개별주를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 아마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10월 달에 개별주 시작이 반드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여기에서 한 차례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는 하지 않을까. 악재 한 번 더 나오면은 750선까지 열려 있기는 하지만 반대 매매 물량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 번쯤 이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확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금 호재가 없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시장이 극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주도주 종목군이 강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도주 종목군이 강하기가 약간은 힘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별주 또한 10월 달에는 접근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예로 드는 종목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별주는 이제 주도주 외에 다른 종목군들을 얘기를 해요. 반도체나 2차전지 외에 뭐 로봇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슈라든지 네옴시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개별주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개별주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로봇주들을 예로 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한창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수급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수급 들어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쭉쭉쭉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매 준비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 시장에 관심이 들어갈 때까지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10월 달에 반도체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것저것 다 사시면 안 돼요.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그 다음에 개별주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나 앵커님, 네, 특별 출연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추천드린, 오전에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오전에 추천드린 종목이고,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죠. 줌인터넷입니다. 자, 줌인터넷. 보게 되면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와줬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어제 당일 해가지고 10% 바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개별주에 속하는 성격이면서 동시에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강조드리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별주도 결국에는 10월 달에 이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10월 달에 개별주 접근 안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익 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수익 보기가 10월 달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호재가 없는 상황이죠.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바닥 잡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슈 있는 개별주들이 마구마구 널뛰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겁니다. 8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9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특히나 많이 갖고 계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또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선 뒤로 잠시 밀어놔야 됩니다. 10월 달에는 시선 뒤쪽으로 잠시 밀어놓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종목들이 이제 순환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순환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어제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이제 이 인터넷,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각 개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별주를 굉장히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개별주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주 성격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보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9월 달에 종목을 많이는 못 돌렸어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9월 달에도 종목을 많이 못 돌렸고 8월 달에도 종목을 많이 못 돌렸죠. 만족스럽지 않기는 해요. 9월 달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저희 회원분들하고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제 시장이 안 좋아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일단 좀 여유롭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수익 챙길 것만 챙기고 지금은 일단 조금 여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살 준비하면서 개별주, 그 다음에 반도체 수급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좋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은 어느 정도 돌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9월 달에 제가 잡은 종목들은 모두 다 개별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나 반도체 종목군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라이콤 자율주행이죠. 솔리드 지금 5G 쪽이죠. SY, 네옴시티, 그죠? 뭐 파두, 반도체, YTN 완전히 개별 이슈죠. 일동제약, 제약 쪽, 셀바스 AI 쪽 8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완전히 개별주로만 접근을 하고 있죠. 주도주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9월 달에 완전히 개별주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10월 달에도 크게 그림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이 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이 돌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개별주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준비를 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반도체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런 대당주들이 움직여주는데 동시에 수급 받아주는 소부장 종목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또 마찬가지로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10월 달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주도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별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데 10월 달에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여전히 악세를 보일 것 같고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돼요. 수급 들어가는.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급 들어가는 이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면서 개별주를 끌고 가야 된다. 개별주를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지니너스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분들하고도 진행한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예전에 수익을 봤죠. 지니너스는 6월 달에. 그죠? 예전에 우리는 오히려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라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이러한 종목이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이 수급이 들어와 있구나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저는 저희 회원분들 수익 챙기는 것에 최대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침 방송에 말씀드리는 것까지 제가 따로 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8시 한 45분 이 정도 구간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사실 제가 굉장히 종목을 좀 많이 돌리려고 했어요. 9월 달에 제가 9월 초에 공방하면서 한 달 동안 공방 없다. 그러면서 9월 달에 최대한 수익 챙기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족스럽지 않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 그래도 15종목 이상은 수익 보자. 약간 이런 목표치였는데 9월 달에 생각보다 많이 못 돌렸어요.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지금 그래서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종목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 이제 줄리아 님이랑 SG님도 계시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돌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내일까지 정도 흔들고 슬슬 다음 주부터 개별주가 어느 정도 나와 줄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 지금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지금 너무 이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종목도 많이 못 돌렸잖아요. 저는 이제 뭐 종목을 안 돌린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셨다라고 하시면 기간 연장 계속 드립니다. 기간 연장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날 때까지 끌고 가니까 혹시나 오늘 이후로 합류하실 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 못 보면 어떡하지? 요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9월달, 8월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벌써 연장 한 20일, 보름 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도 제 생각보다 종목 많이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 또 연장 부분 다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이제 지나갔잖아요.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9월 달에 공방 안 하고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공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할인 이벤트 오늘부터 또 다시 들어가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 하셔서 다음 주부터 개별주도 본격적으로 공략 들어갈 거니까 개별주 공략 함께 하시면서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2차 전지나 혹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크게 챙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주를 반드시 병행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만 합니다. 지금 8월, 9월 달에 진입하신 분들은 보유주가 아예 없어요. 우리는 지금 포트가 아예 비어 있습니다. 현금 확보해놓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보통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주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슬슬 이제 주력주 하나도 들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주력주 슬슬 준비할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대부분 진행을 한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달이 됐는데 뭐 저랑 함께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함께 하지 않으실 분들은 요거를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멘탈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멘탈이 많이 안 좋으실 거고 시장 쳐다도 보기 싫으실 텐데 이제는 슬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사실 대응할 게 크게 없었죠. 9월 달에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대응할 만한 게 딱히 없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고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오고 있어서 슬슬 대응할 준비를 해야 돼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슬슬 바닥 잡아줄 만한 시도할 수 있고 수급 들어가는 구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2차 전지가 10월 달에 수급 들어가는 그림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랑 개별주로 수익을 챙겨 놔야죠.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봤다가 이 반도체든 개별주든 수급 들어가는 종목으로 수익 챙겨 놓고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챙겨 놔야지, 그래야지 2차 전지 향후에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수할 준비해서 수익을 최대한 챙겨놔야지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도 대응이 가능한 거고 10월 달에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손 놓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 굉장히 조금 이 마음을 잘 추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수급 받아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하시면서 수익 볼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서 10월 달에도 여러분들 꼭 이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9월 달 지금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사실. 올해 가장 사실 안 좋았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요. 그죠? 지금 거의 작년 8월에 한창 안 좋았었던 때가 생각이 날 만큼 떨어지고 있죠. 그죠? 물론 그때는 거의 뭐 20%, 25%?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낙폭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네요. 지금 코스닥은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워낙에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안 좋기는 한데 이제는 손 놓을 타이밍은 아닙니다. 슬슬 대응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나만 믿고 따라와 방송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공방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공방 진행할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공방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한번 공방 확인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일단 이번 주 한 주 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또 정리하는 내용 내일 또 남이따 방송에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장 고생 많으셨고 막판에 또 확 빼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힘 빠지는 장인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남이따 방송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그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별 생각 마시고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또 내일장 한번 힘차게 같이 또 대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더 다양한 방송을 원하시나요? 검색창에 이토마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투자클럽을 검색해보세요. 이토마토의 고품격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세요.